반갑습니다. 여기는 50대 이후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가족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순간마다 제가 스스로에게 되새긴 3가지의 지혜를 천천히 나눠드릴게요. 가족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 가족은 늘 곁에 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아프면 먼저 알아채주고 기쁘면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엔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 그게 바로 가족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전화를 걸어오지 않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되고, 같은 집에 살아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에게 털어놓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화기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냥 참자 하고 접어두게 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사실 그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 속에 숨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자식이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허겁지겁 먹고 나가버릴 때, 혼자 밥을 먹는 어르신을 떠올려 보세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찬을 바라보다가 한숨처럼 내뱉는 말, 내가 왜 이리 서운하지? 같이 사는 가족인데 내가 투명인간 같아.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뒤 누군가 옆에서 팔을 잡아주길 바랐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약국에 들르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마음속에 이런 말이 맴돕니다. 내가 누구 엄마였고 누구 아내였고 누구 동생이었는데 이젠 그냥 혼자구나. 예전엔 함께였던 그 식탁이 어느새 조용해지고 웃음이 넘치던 거실에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질 때, 함께 사는 가족이라는 말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가족이 가장 멀게 느껴집니다. 사실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따뜻하게 다가와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원래 다 이런 거지. 애들도 바쁘고 남편도 힘들고 형제들도 자기 삶 살기 바쁘고. 하지만 그 말 뒤엔 꾹 눌러 참은 외로움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무엇보다 서러운 건 그 누구도 내가 외롭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인데 내가 힘든 걸 모른다는 게 어쩌면 제일 속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왔던 세월이 있기에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상처는 더 깊게 남는 법이죠. 첫 번째,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법.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기대는 애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래도 내 언니고 내 동생인데. 그 그래도라는 말 안에는 수십 년을 함께한 시간, 서로를 위했던 마음, 수많은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기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서운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절인데 자식이 전화 한 통 안 하네. 생일이었는데 가족 중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어. 몸이 안 좋아 보였을 텐데 한마디 걱정도 없더라. 그럴 땐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사깁니다. 그러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무 기대했나 보다. 하지만 참 이상하지요. 기대를 안 하자니 서운하고 기대를 하자니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식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좀 해봐라. 엄마도 내 목소리 듣고 싶다.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은 쌓였고 언젠가부터는 괜히 자식이 전화를 해도 반갑게 받지 않게 되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겁니다. 이제 와서 왜 전화했니? 그동안 안 하다가. 그런 저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자식에게 무언의 시험을 내고 있었구나. 연락이 오는지 챙기는지 내 마음을 헤아리는지.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라는 이름의 조용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의 기대라는 감정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왜 자식이 먼저 안 하냐고. 답답해하기보단 내가 먼저 해보자. 왜 배우자가 말 한마디 없냐고. 서운해하기보단 내가 먼저 다정한 말을 해보자. 그렇게 기대의 방향을 상대에게서 나로 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던 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물론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왜 내가 또 참아야 하지? 하지만 그 마음을 한꺼풀만 더 들여다보면 그건 사랑받고 싶은 나의 진심이었단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었던 건 내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니 기대는 집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더군요.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건 내가 손해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탓하던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하고요.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기대를 바꾸면 작은 것에도 감사함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깊은 자존감을 되찾게 됩니다. 두 번째,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사실.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말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죠? 특히 부모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데, 자식이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오랜 형제자매라면 알아주겠지라는 마음.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전혀 모릅니다. 어느 날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식욕도 없고 밤마다 한숨이 깊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런데 자식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는데 묻지 않더군요. 속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엄마 얼굴 보면 알 텐데 왜 저렇게 무심할까 하며 계속 서운한 마음이 쌓였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좀 몸이 안 좋아. 입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안 와. 그러자 자식이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왜 말 안 했어요? 엄마 티도 안 냈잖아요. 알았으면 진작에 도와드렸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감정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가족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그들도 저를 지나쳤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속상해도 말하지 않고 서운해도 꾹 참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고 그게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상대방과의 마음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이고 쌓이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하거나
혹은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게 되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해야 한다. 보고 싶어. 요즘 외롭다. 너랑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엄마는 내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은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족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표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보이니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괜히 징징대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쓸데없는 걱정만 끼치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전달하려는 그 용기 자체입니다. 그걸 듣고 자식은 이제야 비로소 엄마가 사람이구나, 엄마도 외롭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괜히 힘든 척 안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근데 걔네는 내가 잘 지내는 줄 알더라. 그냥 그게 제일 억울했어. 그래서 이제는 말합니다. 나 힘들어. 너랑 얘기하고 싶어. 엄마 요즘 외롭다. 그러면 놀랍게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표현된 감정에 반응합니다.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니까요.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마음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따뜻하게 꺼내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세 번째, 가족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 가족은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 믿었습니다. 어릴 때 자식과는 늘 붙어 있었고, 배우자와는 함께 늙어가길 꿈꿨고, 형제자매와는 평생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어진다는 건 어딘가 실패한 것 같고 소홀해졌다는 자책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한마디에 서로 눈치를 보고 말끝을 흐리고 대화가 자꾸 짧아지더군요. 뭐 잘못했나? 섭섭한 게 있었나? 혼자 마음 졸였지만 그저 제 관심이 그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왜 그렇게 조심하지? 나도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속상했습니다. 나는 분명 사랑해서 다가갔고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이 거부당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까운 거리만을 옳다고 믿은 건 아닐까? 사람 사이에는 숨 쉴 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자식은 이제 자기 가족이 있고 배우자는 나와 다른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고 형제자매는 각자 살아내느라 바쁘고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부딪히게 되는 순간이 생기고 그 부딪힘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위치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더군요. 가족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자꾸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애써 연락하고 챙기고 붙잡고,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외로움 타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을 억지로 채우려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그 거리는 무관심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그저 존중의 표현입니다.
예전엔 자식이 매일 안부 전화하지 않으면 섭섭했습니다. 이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편안한 말투로 걸려오는 전화 한 통이 더 깊고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배우자에게 이야기 좀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이젠 조용히 나란히 걷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방식이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기대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려와 보니 비로소 그들이 보이더군요. 우리는 평생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히고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엔 헤어지기도 하죠. 그렇기에 지나치게 가깝기보다는 오래도록 따뜻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면 더 잘 보입니다. 거리를 두면 오히려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며 비로소 알게 되는 가족 관계의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족이 멀게 느껴질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서운함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가깝던 사람이 이젠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딘가 외롭고 문득 쓸쓸해지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까?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그 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의 방향을 바꾸면 마음이 덜 상처받고 작은 관심에도 더 따뜻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도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무리하게 다가서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죠. 가족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다정하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햇살이 조용히 문틈으로 스며들 듯 그렇게 말 한마디, 안부 한 줄, 미소 하나로 가족은 가까워서 상처 주기도 하고 멀어져서 그리워지기도 하는 참 묘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다치지 마세요. 멀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다시 마음을 잇는 끈이 되어줄 겁니다. 마음이 쓸쓸한 날, 이 세 가지 지혜를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기대를 바꾸고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하며 거리를 존중하자.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가족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에 서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지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살아온 인생만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50대 이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